우리는 지난 시간 믹싱볼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수분 약탈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이킹은 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베이커가 아닌 반죽이라는 유기적 시스템을 관리하는 수분 통제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정한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위치에 배치되어야 할 핵심 부품입니다. 물의 본질을 꿰뚫는 분자 자석 이론부터 결합을 조이는 이온 스패너, 시스템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속 페달까지 무질서한 믹싱볼에 완벽한 질서를 부여하는 공학적 설계도, 수분 통제관 제어 시스템,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지금 공개합니다. 화학적으로 물은 산소와 수소가 단단히 맞물린 공유 결합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소가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물 분자는 미세한 전기적 극성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용매, 즉 무엇이든 녹여내는 액체로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물 분자는 수억 개의 미세한 분자 자석과 같습니다. 이 자석들이 재료 사이를 파고들어 기존의 결합을 끊어내고 자기 몸에 붙여버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녹는다고 표현합니다. 믹싱볼 안에서 밀가루 입자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잠들어 있던 성분들을 깨우는 거대한 분자 자석 시스템이 바로 물의 실체입니다. 물은 생명체에게 단순한 양분 이상입니다. 식물이 대지 위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세포 내부에서 물이 밀어내는 힘, 즉 팽압 덕분입니다. 인간 역시 체중의 70%를 물로 채워 체온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지킵니다. 이 복잡한 생물학적 기전을 공학적으로 요약하면 수압 제어입니다.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다시 일어서듯 베이컨은 반죽이라는 유기체 안에 물을 주입해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빵의 결이 살아나고 형태가 유지되는 건 역시 세포를 채우는 분자 자석들의 압력을 정교하게 다룬 결과물입니다. 물은 단순히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 이온들이 녹아 있으며 우리는 이를 경도라고 부릅니다. 식품공학적으로 이 이온들은 단백질 분자 사이에서 전기적인 다리 역할을 하며 결합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가교 결합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물속의 미네랄은 글루텐이라는 건축물의 나사를 조이는 천연 스패너와 같습니다. 챕터 1에서 확인한 분자 자석들이 재료를 붙잡는 힘이라면 수질은 그 자석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압력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경수는 반죽의 탄력을 강하게 조여주고 미네랄이 부족한 연수는 반죽을 느슨하고 힘없게 만듭니다. 당신의 빵이 유독 처진다면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나사를 조여줄 이온 스패너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질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수소이온 농도, 즉 pH입니다. 반죽 내부의 산성도에 따라 효소의 활성 속도와 단백질의 결합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약산성 환경에서 효소는 가장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반죽의 신장성과 탄력은 최적의 균형을 찾습니다. 이것을 반죽이라는 시스템의 운영체제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너무 알칼리성이 강한 물은 운영체제에 오류를 일으켜 글루텐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반죽을 끈적거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적절한 산도는 분자 자석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돕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국 수질 제어란 단순히 깨끗한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반죽 시스템에 맞는 최적의 이온 농도와 화학적 환경을 선택하는 공학적 설계입니다. 식품공학에서 온도는 단순한 온열감이 아닙니다. 물 분자들이 가진 분자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물 분자는 더 격렬하게 진동하며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믹싱볼 안에서 이 에너지는 수분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결정적인 가속 페달이 됩니다. 쉽게 말해 온도는 반죽 시스템의 RPM입니다. 챕터 1에서 정의한 분자 자석들이 얼마나 빨리 재료 사이를 파고들지 결정하는 것이죠. 온도가 적절하면 자석들이 정교하게 자리를 잡지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자석들이 제 위치를 찾기도 전에 서로 부딪히며 시스템이 과열됩니다. 이것이 반죽의 구조가 형성되기도 전에 노화가 시작되는 공학적 이유입니다. 온도가 높을 때 반죽 표면이 유독 빠르게 마르는 현상은 단순한 증발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과하게 얻은 물 분자들이 단백질 구조에 안착하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튕겨나가는 이탈 현상입니다. 즉, 분자 자석이 단백질이라는 금속판에 붙기도 전에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치다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온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물 분자들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음물을 사용하는 진짜 이유는 반죽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자들의 속도를 늦춰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수분 약탈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분자 자석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믹싱볼에 처음 물을 부었을 때 물 분자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공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유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고 열이 가해지면 금방 증발해버리는 통제되지 않은 유목민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분 통제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믹싱기라는 강력한 물리적 에너지를 주입해 이 자유수들을 단백질 구조 안에 단단히 가두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은 물 분자들이 글루텐 그물망 사이에 박히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쉽게 도망갈 수 없는 결합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즉, 믹싱은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라는 분자 자석들을 임시 거처에서 쫓아내어 글루텐이라는 견고한 요새 안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공학적 재배치 과정의 셈입니다. 빵이 구워진 후에도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믹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유수를 결합수로 정착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손상전분입니다. 재분 과정에서 파괴된 손상전분은 스펀지처럼 아주 빠르게 물을 흡수하지만 그 결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들이 머금고 있는 물은 진정한 결합수가 아닌 일시적으로 붙잡힌 자유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믹싱기라는 물리적 압력이 가해지면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젖은 수건을 꽉 짜는 것처럼 믹싱의 에너지가 손상전분이 머금고 있던 수분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손상전분으로부터 튕겨나온 수분들은 비로소 단백질 사슬 사이를 파고들어 결합수가 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믹싱을 지속하며 반죽에 탄력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사실 손상전분이 약탈했던 수분을 물리적 힘으로 빼앗아 글루텐 구조를 세우는데 재투자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 통제관은 바로 이 짜내고 다시 흡수시키는 에너지의 임계점을 정교하게 다루어 반죽이 질척이지 않고 탄탄한 결합수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믹싱기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열이라는 형태로 반죽에 전달됩니다. 이 마찰열은 분자 자석들의 운동 속도를 높여 수분이 단백질 구조 깊숙이 박히는 것을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분이 다시 자유수가 되어 공기 중으로 탈출하려는 성질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면 손상전분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해 결합수 형성이 미진해지고, 반대로 에너지가 과하면 어렵게 고정시킨 수분들이 열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구조 밖으로 튀어나와 반죽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믹싱 제어란 물리적인 힘을 통해 수분의 점유권을 단백질에게 완벽히 넘겨주어 안정적인 결합수를 형성하면서도 그 에너지가 과부하되어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게 관리하는 고도의 에너지 밸런싱 작업입니다. 오토리즈는 단순히 반죽을 방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외부의 물리적 에너지인 믹싱 없이 물과 밀가루가 스스로 결합하여 시스템의 기초를 닦는 자기 분해 및 재구성 과정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반죽 내부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공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분자 자석의 수동적 수하입니다. 믹싱기의 강력한 회전력이 물을 억지로 밀어넣기 전에 물 분자라는 분자 자석들은 단백질 입자 표면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때 단백질 분자들은 수분을 머금으며 스스로 팽창하고 서로 엉켜있던 사슬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억지로 꺾거나 늘리지 않아도 수분이 기를 내주어 글루텐 구조가 형성되기 가장 좋은 유연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효소에 의한 글루텐의 정밀 가공입니다. 밀가루 속에는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오토리즈가 시작되면 이 효소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너무 팽팽하게 긴장된 단백질 사슬의 일부를 적절히 끊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학적으로 말하는 신장성의 확보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반죽은 나중에 믹싱을 할 때 더 적은 힘으로도 훨씬 잘 늘어나며 탄탄한 그물망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당화 효소의 에너지 전처리입니다. 아밀라제 효소는 이 시간 동안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중에 투입될 이스트가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연료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즉, 오토리즈는 수분을 고정하는 동시에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전 공정인 셈입니다. 수분 통제관에게 시간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주의해야 할 변수입니다. 오토리즈의 표준인 20분에서 30분 사이의 구간은 분자 자석이 단백질과 결합을 시작하는 가장 효율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만으로도 우리는 이후에 투입될 믹싱 에너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밀이나 호밀처럼 수분 흡수 속도가 느린 재료를 다루거나 반죽이 아주 매끄럽게 늘어나는 상태를 원한다면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리는 심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 분자들이 단백질 사슬의 가장 깊숙한 핵심부까지 도달할 여유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2시간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효소의 정밀 가공이 도를 넘어 단백질 사슬을 너무 많이 끊어버리면 반죽의 탄력이 급격히 사라지고 시스템의 뼈대가 녹아내리는 구조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결국 오토리즈 시간 설계란 분자의 결합이 완성되는 시점과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오토리지의 정석은 이스트를 나중에 넣는 것이지만 공학적 관점에서의 현장 적용은 훨씬 유연해야 합니다. 특히 15분에서 20분 내외 짧은 오토리지를 진행할 때는 이스트를 처음부터 물에 분산시켜 함께 섞어주는 방식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오히려 높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결함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드 계열 방처럼 믹싱 시간이 짧은 경우 나중에 투입된 이스트가 반죽 속에 골고루 녹지 못하고 알갱이 형태로 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과 함께 미리 분산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둘째는 시스템의 인적 오류 관리입니다. 현장에서 이스트 투입을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을 단순화하는 결정입니다. 아주 짧은 오토리지 시간 동안은 이스트의 발효 활동이 시스템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수분 통제과는 수분 결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정의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이라는 근본적인 액체가 반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통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물을 단순한 재료가 아닌 분자 자석으로 정의했습니다. 물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이라는 이온 스패너로 글루텐을 조이고 온도라는 가속 페달로 분자의 속도를 제어하며 믹싱과 오토리지라는 에너지 주입 시스템을 통해 수분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훌륭한 빵을 만든다는 것은 레시피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반죽 시스템의 변수들을 정확히 읽어내고 물 분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수분 통제관이 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은 길들이지 않으면 시스템을 파괴하는 약탈자가 되지만 완벽히 통제되는 순간 당신의 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설계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믹싱 볼 안에서 벌어지는 물의 전쟁을 멈추고 여러분만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수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